돈이 되는 이슈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입에 다들 시선이 주목돼 있죠. 무슨 얘기할까요? 네, 여기 지금 11시 5분으로 되어 있네요. 밤 스케줄을 11시 보니까요. 5분. 예, 우리나라 지금 11시 5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또 찬물을 끼얹으면서 충격이 올까 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파월이 그 분류를 딱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구는 비둘기 쪽이고 매파 쪽이고. 근데 의장은 원래 비둘기파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도표나 이런 거에. 네. 근데 요즘에 자꾸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잡았잖아요. PCE 기준 2%. 예, 2%까지 떨어뜨려야 지금 만족을 할 거라는, 그래서 지금 굽히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만족은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파월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FOMC 위원들만 만족하는 의원들은 거예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갈리더라고요. 지금 뭐 각각의 의원들의 뭐 코멘트도 뉴스에서 다 봤는데 어떤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금리 인하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고, 그 파월을 중심으로는 일단 2% 목표치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를 잡을 때 금리를 사용하는 게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차이가 3%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 몇 주 동안 약간 이런 주제가 와가지고, 시중은행에서 3%를 5%를 금리를 주는데 누가 제2금융권 가가지고 저기 거를 빌리겠어요. 3%짜리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5% 금리를 준다는데 우리나라 같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나라에서 3%밖에 안 주면 누가 여기다 돈을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걸 알면서도 금리 인상을 못하죠. 우리나라는 경기가 이제 다시 한번 꺾여버릴까 봐. 근데 미국은 지금 그래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잖아요. 네. 뭐 최소한 동결이라도 하고. 그런 이유는 소비가 죽지를 않아요. 5.5% 금리를 감당하고도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업률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나오는 거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월은 2% 물가 상승을 정해놓는 데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요런 약간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면은 네. 우리나라는 또 갑자기 충격을 괜히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또 주식 시장이 갑자기 또 그쵸? 좀 잘 나가는 거 몇 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회복하면서 시세 많이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또 내뱉을까 봐. 또 줄먹을 못 할까 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줬다가 뺏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줄 때 먹지 않으면 우린 다 내뱉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전 세계 악재란 악재는 왜 우리나라만 다 맡고 있는가? 스펀지예요, 스펀지.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바로 옆 나라들, 네. 옆 나라 유럽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그 전쟁 악재에도 우리가 더 민감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있죠.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이거.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지금 또 안 그래도 한중일 문제도 지금 얽혀 있는 네. 데다가 미치겠는 거예요. 중국은 네.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고 있지. 일본에서는 방류를 또 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너무 주식하기에 정말 초고난이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 지금 바라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잘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물가 부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물가가 그들이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PCE 기준으로 2%인데 지금 그 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물가는 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거죠. 네, 지금 3점대인데요. 지금 근데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금리를 이제 거의 6%대 가까이까지 올린 거예요. 이거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물가를 떨어뜨린 거죠. 네. 그 성공을 했어요. 완전 반대죠. 성공을 했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금리와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물가. 여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지금 파월의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대 뜻을 굽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저기가 강단이 세신 분이라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여론이나 뭐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고집과 강단이 세서 이거를 많이 바꿀 것 같지 않다. 뭐 경제학자고 뭐고 막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다 튀어나와갖고 하시는 말들이 야, 이러다가 혹시나 물가 잡으려다가 경기까지 잡아버린다. 그런 우려들이 막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잭슨홀에서도 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가는 그러면 계속 올리거나 뭐 해봤자 금리 인하는 택도 없고요. 동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냥 동결이라도 하길 바라고 있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이제 4% 가까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누가 그러니까 미국은행에서 4% 금리를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6%를 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은행에서 3%를 준다고 하면 어디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쵸. 당연히 미국에다 맡기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돈이 더 빠져나가면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현재 9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렇고 매파적인 의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전해지자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조금씩 더 9월 인상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FOMC까지는 여전히 좀 기한이 남아 있고 오늘 15점 몇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도 무슨 100으로 얘기를 할지 따지면 모르죠. 16-15%는 크지 않지 않아요? 뭐한 18까지도 그러니까 올라갔다는데 올라갔다는데 방점을 찍으니까 그쵸. 그거 보이는데 사실 100%로 따지면은 큰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15%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15% 승률이 있는 팀한테 베팅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근데 9월보다는 이제 11월 쪽에 더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건 맞죠? 그 11월 11월 인상? 달에 올릴 것이다.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그거 같아요. 실업률이 팍 치솟았으면 저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거든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완전 대폭 늘어났으면 약간 오늘 좀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안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실업률이 팍 치솟아서 사람들이 파월 의장님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면 약간 파월이 누그러뜨릴 수도 있었는데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 다 높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고용이 지금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렇죠? 바꿀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던데 이래버리니까. 5.5%인데도 잘 버티고 사회생활 잘하고 잘 사 먹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표대로 갈래.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통위에서조차 사실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나 이런 물가 수준보다는 잭슨홀 관련해서 더 좀 주요한 뭔가 방점이 될 만한 변곡점이 될 만한 뉴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네. 딱히 뭐라고 이거 말할 아니, 뭐 제가 이해할 만약에 거 그 많죠. 빙의해서 그 우리나라 자리에 물가 있다면 사실 수준이나? 딱히 이렇게 말할 게 그거밖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잭슨홀 왜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니고 금리 동결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활력이 제가 많죠. 보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서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런 소비 경기가 강하지도 않는 데다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막혀버렸잖아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래요,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린 그냥 동결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버티느냐? 미국이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동결하고 금리 차를 유지하는 거를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코멘트가 오늘 밤에 중요한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 그거 말하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은 좀 어떻게 또 생각을 해봐야죠 하면서 다음 회기로 약간 넘기는 듯한 네. 시간을 버는 듯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코멘트였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동결 기조를 갑자기 뭐 인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조금은 뭐 나왔을까요?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다들 그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다가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우리나라 또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연동해서 그쵸. 올라간다고 하면은
조금 뭐 그 투기 세력을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전세입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삶에 또 힘든 주택 경기가 조금 부동산 가격이 어디 주변부로 올라가고 뭐 이게 있었는데 또 그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그 사실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뭐 투기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부동산 가격의 연동에 따라서 저기가 해야죠. 가처분 소득에 따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게 후회져요.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돈이 안 올랐어도 내가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그런데 또 오늘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대로 거의 4%가 넘어버려요. 네네. 금리차가.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환율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죠. 한바탕 또 홍역을 치르기 때문에 왜 그때 제때 금리 인상을 안 했느냐 하면서 또 굉장히 또 하여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니까 네. 어떻게 잘 자. 대응을 하시겠죠. 환율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물론 뭐 1,400원 수준을 넘어서는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강한 달러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달러 강세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다 지금 사실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여기서 발언한다. 그쵸. 파월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전혀 사람들이 위축이 전혀 안 돼 있고 너무 잘 되고 있다. 고용이 저렇게 좋은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2%대로 확실히 잡아놔야 이게 또 물가가 튀지 않는다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만약에 내놔버리면 이건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쵸? 찬물을 끼얹는. 그 환율이 급등하는 원리는 이제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테니 달러의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달러는 오르고 우리가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원달러 환율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은 반대로 폭락을 하겠죠. 그럼 원화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밤 11시 5분에 달려있다. 얼마나 강한 뉘앙스로 하느냐. 혹시 이렇게 반반으로 하면 또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다시 갈 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약간 어느 정도 선이다. 때에 따라서는 동결을 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것만 펼쳐주면 큰 영향은 없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강하게 말해버리면 충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급등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잭슨홀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럼 우리 시장 전략이나 주목해볼 섹터는 어떻게 골라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굉장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고 경기 침체가 되는 반면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파월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는 미국 경기가 죽지를 않으니까 5.5% 금리를 감당하고서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사실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이라던가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미국 수출.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의료기기에서 제일 글로벌 1위를 하는 회사랑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있거든요. 미용 네. 의료기기를. 제이시스 메디칼은 계속 신고가요.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경기가 좋으니까 5.5% 금리를 부담하면서도 모기지로 집을 사고 남는 돈으로 미용 의료기기로 시술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혹은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잉글우드랩이라는 미국의 본사를 둔 화장품 회사는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관광은 그거 나중에 차트를 확인해 보세요. 갭상승으로 그때 단체 관광객 허용했다는 뉴스 때문에 5월에. 올랐다가 바로 갭 다 메꾸고 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관련 소비주. 완전히 그러니까 좀 좋았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기업도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들을 소개해주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실리콘투는 중국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 주로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중소 화장품들을 알려주고 물류도 대신 해주고 네. 영세한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기댄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 의료기기나 미용 쪽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번에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반도체 2차 전지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격이 벌어서 못 사셨던 분들이 눌림목으로 활용하는 공략 네. 그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수출을 계속해서 경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미국 경기에 오히려 기대서 계속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